안녕하세요. 중소돌입니다. 오늘은 6월 13일 장 마감 후고요. 오늘 코스닥은 0.63%, 코스피는 0.46% 하락 마감하였어요. 오늘 아침 시가가 또 밑으로 많이 떨어졌었죠. 어제 미국 시장이 또 4%가 빠졌어요. 코인도 난리가 났었고 생각했던 자리까지 밀리고 다시 지금 반등을 하는 부분은 분명히 코인은 나타나고 있는데 가상화폐다 보니까 솔직히 투자하기가 좀 꺼려지는 건 없잖아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에 비해서 주식 부분에서는 어제 말씀을 어느 정도 드렸던 부분이었죠. 어디 부분에선 지지를 받을 거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을 그냥 아침에 시가를 갭으로 떨구면서 강하게 갭으로 떨구면서 뭐 했다? 확인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확인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오늘 투자자 현황을 보면 이 개관이 샀다라는 거죠. 항상 우리가 그런 격언이 있죠. 추세는 외인이 잡고 바닥은 기관이 잡고 고점은 개인이 잡는다. 그죠? 그런 것처럼 개관이 양매수가 들어왔다. 결국엔 어느 정도 단기 바닥권이라고 지들은 판단을 한다라는 개념이에요. 그에 비해서 이 외국인들은 코스피는 여전히 대형주 위주로라서 팔았고요. 그에 비해서 잡주인 코스닥은 오전에 팔다가 샀다가 팔다가 주접질을 하다가 결국에는 조금 사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고 즉 아직은 확실하게 바닥이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관점이에요. 누구 관점으로? 외놈들 관점으로. 그러면 개관들 관점으로는 못해도 2, 3일 주워 담을 수 있는 흐름, 즉 분할적인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오늘 무조건 바닥을 찍고 내일부터 날아간다라고 보기가 애매한 게 오늘 갭이 너무 많이 떨어지면서 실제적으로 양봉을 만들긴 했지만 어제 종가를 회복하진 못한 부분이에요. 그죠? 이 위로 안착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내일 이 위로 안착하지 못하면 이랬든 저랬든 내일 다시 한번 오늘의 저점을 확인하러 내려올 수 있다. 그 자리가 우선적으로 815포인트 부근에서 지지받는지 체크하시고 그 자리 지지받지 못한다면 805포인트까지 또 한 차례 확인하러 내려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월봉은 말씀드린 그 부근까지 내려왔다 밀린 거예요. 800포인트. 그죠? 815. 그 다음에 800포인트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요 자리까지 확인한 거예요. 그냥. 요 자리 이 800포인트 부분까지 확인을 했고 요 자리를 이탈하게 되면 뭐야 이거 계속 그거죠. 요 자리까지 확인을 했고 요 자리 이탈을 하게 되면 이제는 780포인트까지는 못해도 밀려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지금의 자리를 지킬 확률이 높고요.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느끼는 부분은 코스피도 2400포인트까지 밀리지 않았어요. 여기 있는 윗골이 2460포인트, 50포인트? 2460포인트 부근에서 지지 받았어요. 이평에서 지지 받았고 여기 있는 윗꼬리에서 지지를 받았다. 그리고 이랬든 저랬든 삼성전자가 61,000원 찍었죠. 그죠? 61,000원대 혹여나 6만원을 깨고 내려갈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 61,000원대가 단기 지지 라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는데 그 자리에서 일단 지지를 받았으니까 코스피도 반등을 하는 거예요. 이랬든 저랬든 어느 정도 단기 바닥권에 가바닥은 나왔다. 이제 진바닥만 확인해보면 된다라는 관점인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접근할 수밖에 없는 게 왜? 이 그지 같은 고물주를 보면 돼요. 오늘 고물주에 대해서 쭉 볼 건데요. 신소홀딩스가 대장이었죠? 요 종목들에 볼 건데
실제적으로 오늘 아침에 갭이 무지하게 떨어졌어요. 그죠? 갭이 떨어졌고 요날 대부분 곡물주 위주로 상승이 나왔어요. 그럼 갭이 이만큼 떨어졌으면 곡물주들을 갭을 띄워놓고 그리고 눌러야 되는 건데 무슨 근거로? 차트의 관점으로 눌릴 때 올라갔으니까 그러면 갭이 떨어졌으면 갭을 띄워놓고 누르든지 해야 되는 건데 어제 이 시가 부분보다 더 낮게 눌러놓고 거기서 그냥 눌러버렸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여기가 기존의 저항대였으면 주가는 여기 또 올려다 놓고 시가를 여기서 시작해버리는 거죠. 그래 맞고 밀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결국엔 어제 올랐던 거를 다 반납했다. 여기서부터 밀리면서 올라왔던 걸 여기서 이렇게 누르면서 다 반납한 거예요. 기존의 어떤 흐름? 여기랑 같은 흐름이에요. 여기랑 똑같은 흐름이 어디서? 곡물주는 같이 나온 거예요. 여기서 곡물주 올려놓고 분명히 갭이 떨어졌으면 더 곡물주가 가야 되는데 주가를 올리면서 그냥 곡물주를 쳐 눌러버렸거든. 아침부터. 아침 시작 장 흐름이 있을 때 그냥 눌러버리고 그 뒤로 반응을 안 시켜버리는 거예요. 즉 주가가 빠지든 뭐 어쨌든 오를 생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즉 이게 참 거지 같은 게 뭐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새 경로를 뭐 했다라고 하면서 뭐 악재가 터져서 빠진 건 있지만요. 이래나 저래나 다 쳐맞는다라는 거죠. 지수가 오르면 쳐맞고 뭐 재건한다고 쳐맞고 그죠? 뭐 사료 뭐 어쩌고 저쩌고 말은 무지하게 나오는데 안 간다라는 거예요. 안 간다라는 거. 결국은 때가 아니든 아니면 털려고 혹은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라고 느낄 수 있게끔 시장을 그렇게 만들어 놓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급 자체가 양아치 수급이라는 거예요. 즉 지들만 먹고 살겠다라는 거지 개인들한테 수익을 안 주겠다라는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쳐 올려놓고 오늘 다시 다 빼버린다라는 거예요. 페이크 같은 개념으로 되는 거죠. 자 어찌됐든 시장은 그런 관점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아직 이 자리 위로 못 안착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 위로 안착하기 전까지는 한 번 더 누를 수 있다라고만 판단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오늘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어제 쳐밀렸던 것들 오늘 또 다시 올려놓고 어제 올랐던 애들은 오늘 다 쳐 눌렀다 라고 봐도 무방한데 그 중에서도 가는 놈들은 가고 공부원 같은 경우는 확실히 그런 종목들이 미친듯이 가는 것 같아요. 가볍고 단가 있는 애들은. 뭐 어찌됐든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된다. 왜? 거래량도 확실하게 더 많이 터지지 않은 자리예요. 뭐 시세적으로 따지고 보면 개인들 현금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냥 지들이 들었다 놨다 하면서 어차피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입장인데 혹여나 조금이라도 돈이 있는 사람들 위주로 털어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는 사료주 올려놓고 오늘은 냈다 다 쳐박는 거예요. 아무튼 시장은 올라타기 전까지는 좀 지켜봐라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종목으로 넘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자, 인버스도 3,000원 넘었죠. 근데 3,000원 위에서 버티느냐 버티지 못하느냐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이랬든 저랬든 지수가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종목도 이 2,940원을 깨지 않았다라는 거죠. 위에서 조정을 어느 정도 받은 거예요. 요렇게 만들어 놓고 내일 하루도 요렇게 올릴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위에서 조정 받았으니까. 즉 내일의 시가가 뭐다? 중요하다. 인버스든 지수든 이해되시죠?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바닥 대비해서 많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갭자리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분명히 한 번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뭐다? 이 자리는 매꾸로 내려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 거래가 여기서 강하게 터진 자리가 아니라서. 그죠? 요 갭은 매꾸로 내려온다. 그럼 시장은 하락은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다. 이제는 가바닥은 확실히 나왔고 이제 진바닥만 확인하면 된다 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오늘 사료주들이 다 개폭망했죠. 뭐 미래자원이 갈 때 다른 놈들이 죽고 어제 같은 경우는 이지홀딩스 움직일 때 고려산업이 죽더니 돌아가면서 아주 주접들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나마 신성홀딩스는 수급의 모양이 이뻐요. 뭐 가볍기도 하지만 가볍고 또 단위가 만 단위라서 호가창이 얇다라는 거죠. 뭐 남들 뭐 10원씩 20원씩 호가창 잡아먹을 때 얘는 뭐 100원씩 50원씩 잡아먹는 거니까 더 빠르다라는 거고, 이랬든 저랬든 거래가 빵 하고 많이 터졌다, 기존의 흐름보다 더 많이 터졌다, 그러면 즉 여기에서 뭐 했다? 여기에 대한 손바뀜이 한번 나왔든 아니면 누군가는 털고 나갔다, 둘 중에 하나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죠? 손바뀜이 될 확률이 높은 건 어제의 종가를 이탈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깨지 않았다. 그러면 이 종목은 넉넉 잡더라도 12,300원을 이탈하지 않으면 이랬든 저랬든 한 번은 더 고점을 갱신할 확률이 높겠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즉 밑에서 만들어놔서 움직이던 박스권을 위에서 만들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해되시죠? 이제 여기가 중요한 자리라는 거예요. 얘는 12,300원 깨지면 무조건 안으로 기어 들어온다. 그나마 사료 곡물주의 대장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별 수 없어요. 왜? 고려든 뭐든 대장이 분명히 있을 텐데 워낙 개인들이 많이 붙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뭐 외국인 지분이 왔다리 갔다리 공매도 치기 좋아서 잡주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런 종목들이 힘을 숨기고 있든 어쨌든 못 간다. 그러면 가는 놈이 뭐다? 대장이다. 그럼 얘가 대장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에 대한 이제 중간값이 이런 관점이죠. 14,000원 14,000원을 넘어서느냐 넘어서지 못하느냐가 15,000원대를 또 다시 확인하러 가느냐 못 가느냐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자리다. 이해되시죠? 12,300원 이탈, 종가상 이탈하면 뭐해라? 손절해라 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 관점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한일사료도 얘는 맨날 똑같죠. 요때 상한가 가놓고서 상을 풀어버리고 그리고 다음날 쳐밀고, 요때도 상한가 부분까지 갔다가 상을 못 가고 결국은 오늘 시가 갭으로 밀면서 어디? 기존에 거래량이 터졌던 자리, 여기죠. 여기 만원대 시가를 애매하게 만들어 놓고 그냥 눌러버렸어요. 누르면서 뭐 밑에서 받쳐줄 수 있는 자리까지 받았다라는 거고, 결국엔 요 박스권을 당장은 안 넘어가겠다라는 관점이에요. 대체 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이참에 몇십 년 만에 오는 이런 이 악재로 인한 이 종목에는 호재가 될 수 있는,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이 시점에 모든 물량을 다 털고 나가려고 그러는 건지 모르겠는데, 거래가 솔직히 적지 않은 거래량이거든요. 요 뒤에서도 터졌던 요 양봉에 대한 거래량이 적지 않아요. 이 정도 거래량이면 사실상 이 자리를 한번 뚫고 올라가도 되는 자리예요. 그런데도 안 간다라는 거죠. 이 박스권에 그대로 다시 가둬놨다. 이래서 시가가 항상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 8,870원을 살짝 이탈했다라는 거, 결국 내일 8,870원 위로 안착하는지를 먼저 보셔야 되는 거고, 8,870원, 8,900원 위로 안착하지 못하면 이랬든 저랬든 8,100원까지 한 번 더 밀려야 뭐한다?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아무튼 뭐 별로다. 왜 이렇게 좋은 이슈를 만들어 놓고 뭐 좋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 아무튼 뭐 경제적으로 좋지 않아서 이 외국인과 기관들 주포가 양심적이라서 이렇게 행동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좀 너무 의도적이다 라고 좀 볼 수 있는 흐름이고요. 자, 고려산업도 마찬가지죠. 고려산업은 어제 힘들게 쳐 올려놓고 시가 자체를 어제 시가로 갖다 놨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매물을 만들어 놨는데, 그죠? 어제 여기서 양봉을 뽑아냈으니까 이게 매물 아니에요. 요 밑에서 시작해버린다라는 거예요. 즉 누르겠다라는 거죠. 결국 얘도 여전히 이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는 자리예요.
이 중간값을 이탈했다라는 거. 그러면 결국 7,100원을 다시 한번 사수해야 된다라는 거고, 사수하지 못하면 이 종목은 6,000원까지는 열어놓고 대응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또 중간값이 다시 그릴게요. 여기에 대한 중간값이 6,450원 정도인데 요 자리 유지하는지 체크하시고요. 못하면 6,000원대까지 밀릴 수 있다. 근데 6,000원에서 지지를 받을지 안 받을지는 조금 의문이에요. 왜? 결국엔 여기 남은 이 갭자리를 얘는 메꾸고 갈 거냐 메꾸지 않을 거냐가 중요한 관점일 것 같아요. 여기까지 정말 메꿔 놔버릴 거냐 아닐 거냐. 이해되시죠? 여기서 너무 행보하거든요. 굳이 이렇게 행보할 자리가 아닌데 여기서 잡아 돌려도 되는 자리인데 이렇게 올려도 되는 자리인데 안 간다라는 거죠. 계속 누군가가 억지로 눌러요. 이렇게 눌러놔갖고 추세를 하방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뚫어놨죠. 근데 그 다음날 눌러버린다라는 거죠. 시가로. 그죠? 어찌됐든 열어놓고 대응해야 된다. 주봉과 뭐 월봉은 아직 남았으니까 그렇지만 주봉도 별로 이렇게 이쁘지 않게 이제 만들어 놓고 있어요. 사실상 일봉상에는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아닌데 주봉과 월봉상에서는 차트의 모양이 별로다. 주봉상에 보면 이거 이미 다 털고 나가는 그림이에요. 여기 한번 들어왔다가 여기서 다 털어버리니까 지금 흔들어대면서. 일봉은 그렇지 않지만 주봉은 그렇게 보이게끔 만들어 놨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얘네들이 시간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평도 정배열로 싹 만들어 놓고 주가를 옆으로 누르면서 뭘 위에 있는 단기적인 이평선들을 죄다 역배열로 지금 베베 꼰다라는 거죠. 트위스트를. 그리고 구름대 위에서 좀 안착하는 그림이 만들어내야 위로 가는데 계속 밑에서 쳐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한 번 더 누를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들고 계신 분들 위주로만 보시면 됩니다.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것만 현재 흐름으로는 추천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장에서 곡물에 관련된 부분을 그렇게 반기질 않는 것 같아요. 하는 짓들 보면.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인 거고, 대주산업도 역시 여기 박스권 이탈을 했다가 결국엔 다시 갖다 놨어요. 그럼 내일 4,440원 다시 이게 4,300원을 이탈하냐 하지 않느냐 체크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요 자리 이탈하고 빠르게 회복하지 못하면 뭐다? 다시 요 박스 안으로 갇힌다. 재미없는 흐름을 또 만들어낸다. 이해되시죠? 넘겨도 될 자리인데 안 넘긴다라는 거죠. 그죠? 여기 매물을 소화해도 남을 그림인데 굳이 올라가는 자리에서 눌러버린다라는 거죠. 어찌됐든 그래도 대주산업이 고려보단 나은 그림이다 아직까지.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주봉을 너무 그지같이 이번 주에 만들어놔가지고 지금 이번 주 조금이라도 땡기는지 좀 체크해볼 필요 있다. 지지하는지 확인하시고 그러면 다시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4,650원 위로 안착하는지도 체크하셔라. 그래야 다시 5,000원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관점인 거고요. 자, 팜스토리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도 뭐 마찬가지죠. 다 똑같이 움직인다. 얘도 뭐 여기 단기 박스권이라고 대충 본다면 여기에 대한 중간값 밑에서 시가를 형성하니까 중간값을 쳐맞고 밀렸다. 그리고 단기 바닥권까지 내려 앉았다. 그러면 얘는 3,600원 이탈하냐 하지 않느냐를 좀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장중에 좀 이탈하더라도 종가는 항상 그 위로 갖다 놔야만이 안전하게 움직이는 흐름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주봉과 월봉 보면
누군가 미친 듯이 팔았어요.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는 게 양봉의 흐름보다 음봉의 개수가 많다라는 거죠. 그죠? 여기 음봉의 개수가 많고 여기서 좀 양봉의 개수를 만들어내다가 다시 또 음봉의 개수가 많아지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뭐 추세를 완벽하게 돌렸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자리라는 거죠. 추세를 좀 돌렸다가 결국은 다시 제자리로 갖다 놨어요. 그죠? 구름대 밑에 있다라는 거고 밑에 지켜줄 자리와 위로는 못해도 3,850원 위로 다시 올라타야만이 이 수급을 또 이어간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지바이오 같은 경우도 상을 가놓고 여기서 누군가 눌렀죠? 예전에 이 신성홀딩스 같은 신성홀딩스가 아니네 JC케미칼 같은 흐름이에요. JC케미칼도 여기서 억지로 눌렀죠. 상하가 갔다가 장 막판에 쳐 누른 다음에 뭐다? 주가를 그냥 눌러버렸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리고 이제 옆으로 행보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어디까지? 1,800원까지 걸어놓고. 그 자리에 이제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JC케미칼은. 그죠? 그럼 얘는 9,900원 이탈하지 않고 다시 또 11,000원 위로 안착하는지 보시면 11,000원 위로 안착하면 11,500원에서 12,000원 또 확인한다라는 거고요. 이 이지바이오라는 종목도 그런 흐름처럼 만들어 놓고 수급이 들어왔는데 눌러버린다라는 거죠. 그리고 원래 자리까지 내려온 거예요. 양봉을 깼다 라고도 볼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 양봉의 크기는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라고 보셔도 되거든요. 이렇게 시가가 여기니까 그 자리를 오늘 확인하고 밑창 따고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저점 5,350원 종가상 이탈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봐야 된다라는 건데 너무 짧긴 해요. 너무 짧긴 한데 자, 이건 5,200원까지 열어놓으셔야 된다. 그냥 구름대 안에서 허송세월 보낼 확률이 높아 보이는 차트의 그림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안 가니까. 뭐, 수급 붙어야 가죠. 갈 거라는 건 알고. 곡물이, 시장에서 지금 난리다. 뭐, 쌀가루든 밀가루든 난리다. 인플레이션으로 난리다. 올랐다. 우리가 뭐 사먹을 것도 비싸갖고 배달의 민족도 난리다. 다들 알지만 시장에서 뭐 한다? 반응을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지만 우리가 이 종목을 올릴 수 있는 돈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돼?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뭐 하든지 포기하든지. 그죠?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된다. 결국엔 이 종목은 5,150원까지는 열어놓고 대응하셔라. 흐름이 그래요. 그냥 어거지로 눌러버리는데 뭐 답이 없는 거예요. 지들이 누른다라는데 뭐라고 합니까? 그죠? 그냥 그런 관점인 거고요. K스피드는 이 박스 하단을 뚫고 내려앉았고요. 내려앉았지만 실제적으로 수급은 들어와 있는 종목이거든요. 얘도 계란값이 많이 안 올라서 그런가 봐요. 여기 음봉 때렸던 요 자리까진 열어놓을 수 있는 자리다. 왜? 시작이 여기니까 얘는 4,000원 지지 받냐? 4,000원 지지 못 받으면 3,750원까지는 열어놓고 대응하셔도 되는 종목이다. 왜? 한번 수급이 붙으면 요 자리는 금방 확인할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보실 수 있다라는 거고요. 한탑 역시도 마찬가지죠. K스피드와 한탑은 비슷하게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먼저 이 종목은 이제 뭐 위아래 다 그어놓을 필요도 없고 이 음봉 만들었던 요 자리만 확인하자. 밑으로 2,950원 지켜내는지 확인해야 된다라는 거고 위로는 3,600원 뚫어내는지만 확인해야 된다. 그 안까지는 이 안에서 또 갇혀있는 흐름 만들어낼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는 이렇게 박스권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크게 보면 이해되시죠? 그냥 그런 관점에서 종목을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지홀딩스도 뭐 어제 올렸던 거 다 내렸고 뭐 중국에 사료 업체가 있다라고 이슈가 나와도 못 가는 거면 뭐 말 다 했죠 뭐. 그죠?
어거지로 요 위로만 올라가면 누군가 계속 던진다라는 개념으로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요렇게 나눠진다라는 거죠, 얘는. 요렇게 나눠진다라는 거죠. 그죠? 얼른 이 다들 이 위에서 도는 흐름을 좀 만들어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자, 어찌됐든 오늘 종목은 여기까지고요. 뭐 이지홀딩스는 뭐 하다만 것 같은데 그냥 이지홀딩스는 4,500원 이탈하냐 안 하냐 체크하시고 위로는 4,850원 넘어서느냐 넘지 못하느냐만 확인하시면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